주는 쪽으로 맞추고자 이 네 가지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메디컬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23andMe나 랩제닉스 그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 멤버들의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 보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자 분석해서 현재 집안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노화에 따른 불면증이 또 왔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목이 자꾸 쉽니다. 항노화를 한다면서 자꾸 노화 이야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원장을 할 때 이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항노화 하다가 확 노화되어 버렸다 이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리하면 저처럼 이렇게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질환마다 값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현재 의학적 판단에 이게 과연 임상적인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멤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12가지 세포 레벨의 기능검사 부분들을 아예 건강검진 항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DNA 손상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어떤 이뮨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거나 또 인테스틴 부분이라든지 또 서큘레이션 부분이라든지 또 디톡시케이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강검진 툴에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 세컨드 스텝은 결국 라이프스타일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영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멤버 전용의 레스토랑을 처음을 기획을 했고 거기 셰프는 전부 스코프 메뉴, 주문에 따라서 요리가 나가는 그 의료진의 처방이 나오면 그 처방에 따라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서브하는 시스템을 처음에 기획을 했죠. 물론 현실화되는 것은 일부분만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이 홀리스틱 케어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순환기적인 부분, 그리고 오리엔탈 메디슨, 그리고 근육에 대한 부분은 피트니스를 통해서, 스킨에 대한 부분은 메디컬 에스테틱을 통해서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케어를 진행하자. 그리고 이런 어떤 메디컬 피트니스라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고 꼭 필요한 운동이 있고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근육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약화되어지거나 위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저를 보시면 오른쪽 왼쪽 어깨가 어떻습니까? 표시가 많이 안 납니까? 이쪽 삐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왼쪽으로 돌 때 오른쪽으로 돌 때 각도가 다르죠. 그런 것들이 전부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부분.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또는 명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외국에는 이런 부분이 벌써 비즈니스화되어졌고 대단히 성공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립 라프렉이라고 있어요. 스위스에 있는 곳인데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1번과 5번이 레지던스고요. 6번이 클리닉, 2번이 스파, 3번은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 일주일 있는 비용이 놀랍게도 2만 불에서 3만 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일주일 내고 여기에 스테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료적인 진단 부분, 그리고 또 맞춤식 영양, 맞춤식 운동, 스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킬러 컨텐츠가 되는 검은색 양의 플라센타에서 추출한 이런 인젝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자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느끼는 것은 현저하게 피로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가시죠. 미국형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을 만들 때 유럽형 모델이 CLP였고 두 번째 미국형 모델이 캐니언 웨이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애리조나 투사에 1979년에 1호점이 만들어졌고요. 89년에 메사추세츠 락스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이애미 비치에 만들어졌죠. 여기도 일주일에 스테이하는 비용이 1인당 한 1,0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여기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댄스 무브먼트라든지 아쿠아 엑서사이즈, 아쿠아 세라피, 그리고 쿠킹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식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식재료 그리고 요리하는 방법까지 직접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스토어가 있는데 그 스토어에 들어가면 한쪽 벽면을 전부 요리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그 요리에 관련된 책을 이 리조트에서도 발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 있어서 영양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에도 성공의 모델이 있습니다. 태국에 가시면 인터내셔널 치바섬 인터내셔널 헬스 리조트라고요. 우리 돈으로 일주일 스테이하는 비용이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여기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 디톡시케이션, 해독입니다. 전부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해독을 만들어냅니다. 그 외에 운동, 스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3일 체육 프로그램부터 28일 프로그램까지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움입니다. 청담동 엠넷 빌딩 맞은편에 있고요. 1,500을 들여서 제가 이걸 컨셉 설계부터 시작해서 직접 이제 오픈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한테 한 50회 이상을 이런 부분에 컨셉을 설명하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멤버로 많이 가입을 하셨고 매년 멤버 피가 1억 7,500만 원 그리고 이어리 페이 하시는 것이 450만 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많은 대기업의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멤버로 가입하셔서 계시죠. 제가 있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입니다. 80만 평 이상이고요. 여기에 관악은 기초 연구를 하고 여기는 산업 연계 연구를 해서 주로 식품과 화장품 이런 부분들을 바로 팔로 시스템까지 생산하는 그리고 기업이 들어와서 산업 연계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업을 이야기하고 웰리스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소치 올림픽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 소속의 평창에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치의 경우 54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한 달 후에 외신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 소치 looks like ghost city. 소치가 유령의 도시 같다. 이 남아있는 시설물의 가동률이 5% 언더다.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평창도 1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경기장이 있고 미디어 센터가 있고 선수촌이 있습니다. 단 17일 동안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시설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해체를 합니다. 활용 방안이 없어서. 그럼 남아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저는 여기에 항노화 센터를 만들자.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래서 올림픽 개최 도시와 그 주변에 영월, 태백, 정선 이런 어떤 배후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자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항노화 클러스터를 만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씩 체류하면서 이런 어떤 항노화 케어도 받고 웰리스 케어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효과라는 것은 소치 올림픽이 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방송 효과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글로벌 방송 시간이 10만 시간이 넘었고요. TV에 방송된 시간이 48,000시간, 전 세계 TV 채널 수가 464개의 채널, 21억 명이 그 이벤트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보여줄까? 한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이 평창을 보는 사람들, 동계올림픽을 보는 사람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뭔가 목적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돈을 쓰지 않아도 BBC, CNN, 알자지라 방송까지도 그 뷰는 다 나간다는 거죠. 이런 마케팅의 시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항로의 제품과 항로의 서비스, 그것은 무엇으로 그 지역의 로컬, 특화된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IT를 결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결합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고 그 제품을 쓰게 하고 그 스페이스를 누리게 하면 그것이 전 세계에 홍보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제가 지금 끊임없이 미래문화, 산자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항로와 R&D 쪽으로 5년간 75억을 만든 것으로 좀 제안서를 냈고 계속 지금 기획보고 용역을 받아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와 상품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적인 진단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이 진단이라는 것은 블러드나 우리가 타액을 뽑거나 살리바를 뽑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비침습적 센스가 요즘 대단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화나 항노화의 바이오마커 그리고 또 진단법이 명쾌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이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파워가 뭡니까? 그동안에 그냥 버려졌던 정보들이 전부 모여져서 분석되어지고 가공 처리가 되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통된 패턴들을 쥐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시하면 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고 이 사람이 지갑을 열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와 항노화의 마크 개발과 진단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운동이라는 부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주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동이라는 거 이것도 뭡니까? 멘탈 피트니스. 정말 거기에 맞는 운동을 우리가 가이드해 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전부 이런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가 운동하는 부분들이 전부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처리가 되어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셀폰으로 그 정보가 전달되고 피드백 되어지고 해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요소,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제가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사운드를 걸러줬을 때 그 사운드가 우리가 뇌 중에서 우리가 기억장치 해마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또 바이브레이션을 줬을 때도 가지 않는데 기분 좋은 사운드와 바이브레이션을 적절한 헤르츠로 주입을 했더니만 그게 해마까지 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소리치료 연구소에서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소리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각 질환별로 거기에 치료하는 주파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과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 퍼스널라이즈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